안녕하세요. 네, 꼴통연구소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오면 신년 운세를 보곤 하죠. 오늘은 운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 분량도 많아서 조금 빡세네요. 3부작입니다. 참 이전 영상에서 마이크 잡음이 더 많이 껴서 영상 올리는데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이크 잡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꼴통을 다루는 주제에서 신년 운세, 점 이런 게 관련이 있나 하실 테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무속인들의 삶 역시도 거친 돌길입니다.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죠. 이들은 왜 사회에서 천시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러니 그런 무당이라는 일을 하기 싫어서 또 도망을 칩니다. 누군가는 무속인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문의 계약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싫다고 안 하겠다고 도망을 쳐봐도 수가 없습니다. 신병 혹은 무병이라고 하죠. 어마무시한 고통을 겪고 결국 삶의 시련에 굴복하고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신병, 무병은 기본적으로 투콤보입니다. 투콤보는 인간의 육신으로는 버티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3콤보로 가면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3콤보에서는 이미 육신이나 정신의 비패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 결과를 쉽게 말하기도 어렵네요. 더 세세히 나누면 2콤보에서 3콤보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정도 선에 가면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2.5콤보라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육신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인간의 육신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살려면 이제 굴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겠죠. 아무리 지독하고 고집으로 이제 투콤보의 가혹함을 이겨내려고 한다 한들 이제 투콤보에서 이제 3콤보로 갈수록 이제 그 가혹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2.5콤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딱 이 선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2.5콤보를 넘어서 이제 3콤보 이제 아웃이죠. 가는 과정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수준입니다. 무병 혹은 신병은 기본 투콤보이니 이 삶의 길을 물려받는 이유 역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거 무당은 영매라고 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같이 큰 역할도 맡고 힘과 존경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제 영매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지금의 무당의 위치에 왔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하죠. 서양은 옛날에 본 영화인데 기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신과 교감하는 것을 선물과 같은 재능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작기를 낮게 보고 이제 문을 높이 치기에 분명 차이는 있고 지금 시대에서도 바른 영매의 역할을 못했기에 무시받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에는 무당, 무속인의 공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깊게 말할 역량은 없습니다. 다만 무당, 무속인 분들께서도 이제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정법 강의를 검색하셔서 신과 함께 진리를 공부할 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신을 모신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을 바르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헤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 회오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후반에 다시 이 부분은 깊지 않게 조금 다루기를 하고요. 지금 신병 혹은 무병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정법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도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누군가는 종교에 의지하고 누군가 힘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 보고 할 것입니다. 힘이 있다면 잠시 누를 수는 있을지라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힘으로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찾아가서 또 사기당하고 봉잡혀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나만 믿어라, 내가 구해주마, 말은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요? 신내림이라고 하죠. 무병, 신병 역시 내림으로 혀를 따라 내려갑니다. 어떤 이유로 자신의 가문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떤 존재를 모시고 그 룰에 따라 무속의 길을 가겠다고요. 그런데 다시 보니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이 있다면 이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도장까지 찍어놓고는 이제 못하겠다니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놔두지 않는 걸까요? 여하튼 빚이란 게 부모의 빚이 있는데 이제 다 못 갚으면 자식에게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한정상속인에서 보호하는 체계가 있는데 법을 잘 모르면 다유산을 또 물려받듯이 몰라서 계약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빚이 남아있는 한 계속 대물림이 됩니다. 어느 집안은 의사의 줄을 물러갔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돈도 잘 벌고 전문 직종이죠. 의사 해라면 좋다 하고 받을 건데 무시받는 무당하라니까 싫은 거죠. 무당이 각광을 받는 시대라면 또 무당 집안 인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지만요. 지금 옛날에 광대는 천시받았지만 지금은 연예인은 말 그대로 스타로 불립니다. 번쩍번쩍하죠. 이유가 있어 무지와 잘못의 가오가 있었든지 무속인의 핏줄을 물려받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하면 극심한 무병으로 삶을 기로해서 이제 또 오락가락 해야 합니다. 그 처절한 고통을 감수하기 어렵고 어떻게 피하려고 하려 한들 또 내 자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수가 없죠. 무속인의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을 보러 갑니다. 사실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연애, 부부 애정 문제, 사업, 합격 등등 척 보면 척입니다. 무당이든 역수가든 찾아오는 이유는 크게 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서 좋은 말 들으면 또 굽신거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합니다. 돌아서서는 하찮게 보면서 점집에 들어가서는 눈치를 보는 이상한 형국이죠. 그리고 안 좋은 말을 듣거나 하면 이제 기분이 나쁘고 여기에 매여서 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승하고 누군가는 추락합니다.